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크게 주제가 아마 여러분들 이제 방송 썸네일 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죠. 그래서 그 소식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어제죠. 이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명수가 고발된 지 3년 5개월이 되었다는데 이제서야 소환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문재인 정권 3년 포함해서 5년씩 수사해야 될 사건인지 모르겠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조사를 하고 사후 통보한 것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 2년 동안 사건 처박아 놨다가 검찰총장 퇴임 직전에 이런 논란을 야기한 1차적 책임은 이원석 총장에게 있다. 언제부터 검찰이 이런 조직이 되었는가? 검찰 창설 이래 이렇게 콩가루 조직이 된 적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년 1월 16일 타이 이스타젯 티켓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사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중요 사건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던 경위 전반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 지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원석이 검찰총장 퇴임하기 직전에 이런 논란이 사방팔방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검찰 내에서 일선 수사팀 검사들이 사표를 낼 정도로 반발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국민들이 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피해자로서 이 피해자 의식을 드러내면서 이 국민들을 향해서 침묵하기도 하고 메시지도 내고 그러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읽어드린 이 글을 쓰신 분은 국민의힘 편도 아닌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는 더더욱이 아닌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도 이렇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글을 어제 김명수 소환조사 소식을 듣고 나서 올리셨습니다. 김명수 고발된 게요 3년 5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늑장 수사를 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이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김명수의 이 죄악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어제 이종근 정치평론가도 출연해서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이제 김명수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김명수가 저지른 크나큰 죄악에 비하면은 극히 일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정말 김명수가 저지른 이 죄악들 무엇이 있을지 또 이 법조인의 시각에서 저희가 풍부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정혁진 변호사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검찰 그 간부 출신의 글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네네. 사실 지금 이 국민들이 검찰의 이 내홍도 그렇고 또 이 김명수를 다시 이제 또 기억하면서 김명수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네네. 하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어제 오늘 알게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김명수를 이제 와서 수사하는 검찰,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또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이 늑장 수사, 뭐 수사 지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검찰 출신인 분들도 지적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검사 출신들이 더 속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런데 사실 검사로서의 이원석은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수통으로
원래 이제 검사들 우리나라에 한 2,000명 넘게 있는데 네. 대부분은 다 형사부 검사고요. 뭐 네. 일선에서 이런저런 그런 형사부 검사들 중에서 아, 일 잘한다, 똑똑하다. 그러면 이제 특수통으로 이제 선발된단 말이에요. 네. 이원석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들도 많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2005년도에 이학수, 홍석현 조사했었어요. 아, 그 삼성. 네, 삼성 에버랜드 전환 네네. 사채. 그다음 삼성 엑스파일이라고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그다음에 비자금 특검도 윤석열 검사하고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의 중수 일과장일 때 네. 그때 저축은행 사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뭐 윤석열 커피 운운했던 네네.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이원석이 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정농단 그 사건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검사장도 1차로 승진을 하고 쭉 지금 잘 나가서 검찰총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원석의 그 별명이 뭐냐면은 부지런하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똑똑한 사람 좀 게으르기도 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뭐 좀 뭐 어디에 허술한 구석도 있고 한데, 이원석은 굉장히 워커홀릭 같이.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할 때는요, 이원석이 저기 방배동 살거든요. 네. 그런데 이원석 총장, 이때 이원석 부장검사가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고 그때 집에까지 걸어서 출퇴근했대요. 뭐 어쨌든 그 정도로.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한 검찰총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원석은 내가 잘 아는데 뭐 일 잘하고, 그러니까 뭐 그 네. 검찰총장 맡겨도 잘할 거야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에 임명된 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소하면 그 기소를 유지하는 걸 공소유지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재판을 왜 저렇게 하지? 전 납득이 안 됐거든요. 대표적인 거 딱 한 가지만 들라고 하면 뭐냐면은 대장동하고 성남FC를 왜 묶습니까? 대장동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데 성남FC는 성남지청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성남지청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묶느냐? 그거 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백현동도 마찬가지인데 왜 백현동도 추가적으로 거기에 더 묶느냐? 법원이 묶은 게 아니에요? 아니죠. 기소를 갖다가 그냥 같이 그렇게 했었어요. 얼마 전에 검찰이 또 쪼개달라고 신청을 또 새로 냈죠. 그러니까 웃긴 거지. 묶을 때는 언제고 쪼개달라고 한 또 언제냐. 저는 그게 이제 참 희한하다. 무슨 보관이 있어서 그런 건가?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거 같지도 않고, 그 와중에 지금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네. 번째는 그 영부인에 대해서 소환 조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 내 분란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아무리 내 밑에 있는 검사장이, 그다음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영부인은 중앙지검에 와서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갖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앙지검 검사장이 그거를 어기고 제3의 장소에서 그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내가 부글부글 하겠지. 아, 이게 이 친구가 그 이원석하고 이창수하고 연수원 기수 3기수 차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내 말을 갖다가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부글부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검찰을 대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마치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아는 사람 다 알아도 검찰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총장이라고 한 사람이 먼저 나와가지고 아, 얘가 내 말 안 들었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출근길에 법불악의. 네네. 이게 뭐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뜻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게 법불악의. 뭐 이런 이제 언급을 해가지고 일선 수사팀 검사들이 그럼 우리가 악의란 말이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이 개별 검사를, 수사팀을 언론에서 대놓고 공개 저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내가 뭐 우리 애한테 우리 애는 뭐 되게 나쁜 애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다음에 제가 예컨대 회사 사장인데, 예컨대 제가 네. 변호사잖아요. 네. 제 밑에 있는 변호사들도 있고 뭐 비서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아, 근데 내가 내 밑에 있는 애를 욕하는 거야. 내 비서를 갖다가 욕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변호사님 훌륭한 변호사님인데 비서가 일을 잘못하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혹시 네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음. 인사에서도 내가 패싱당했고 음. 지금 수사에서도 내 지시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다 패싱당했으니 네네. 내 편은 언론밖에 없다라고 네네. 생각해서 언론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댄 건 아닐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그다음에 조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수장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 벗으면 되잖아요. 네네. 할 만큼 했어요. 이원석은 언제부터 검찰총장 역할을 했느냐? 2022년 5월부터 했어요. 5월부터.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고요. 딱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네. 중임도 안 되고 연임도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원석은 2022년 5월에 대검 차장으로 임명이 됐었는데 그런데 그때 검찰총장이 없었어요. 검찰총장이 누구였느냐? 김오수 검찰총장이었는데 그런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그때 뭐가 있었냐?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권이 막 출범했을 때 당선은 3월에 됐지만 출범 5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임기의 시작은 네. 그때 그 직전에 뭐 했습니까? 검수완 박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오수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김오수 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검찰총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의 양심상 검수완박은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 막 흔드는 것이다. 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김오수 총장이 옷 벗고 나갔어요. 그때 그러면은 총장이 옷 벗고 나가면 그 직무대행 누가 합니까? 차장이 하잖아요. 그런데 2022년 5월에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주지검장으로 있던 이원석을 대검 차장으로 임명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검찰총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22년 9월 16일부터는 정식으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으니까 그러니까 임기가 9월 15일까지예요. 딱 생각나네요. 지금 네네. 말씀하신 5월 차장검사 되고 나서 검찰총장 되기까지 그 몇 달 동안 네네. 오히려 또 언론에서는 특히 정부 비판적인 언론들은 엄청 그때 조졌거든요. 네네. 왜 검찰총장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꼼수 써가지고 이렇게 검찰을 이렇게 통제하느냐. 네네. 검찰총장 임명할 거면 빨리 해라. 네네.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야당은 또 그때 엄청 공격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원석 기억이 총장은 나네요. 네. 사실은 검찰총장 하기엔 기수가 빨랐어요. 김오수 총장하고 이원석 총장하고 사이에 기수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차장에서 총장으로 그냥 올려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내가 검찰총장 역할한 건 2022년 5월이니까 2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임기 한 달 반 정도 남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미 2년 넘게 2년하고도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역할을 했으니까 그냥 옷 벗으면 되는 거지. 네. 조용히 옷을 벗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 해가지고 뭐 얘가 이랬고 얘가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그게 자기는 면책이 됩니까?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워서 침 뱉는 거랑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이 검찰총장 이 자리에 무슨 미련이,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근데 참 이구동성으로 지금 나오는 지적이 왜 이렇게 퇴임 직전에 이렇게 수사를 서둘러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지 여태모하다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간부 출신들의 이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이게 참 특징적이다 싶어갖고 제가 시작과 함께 이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중앙지검과의 이 갈등 이게 계속 커지고 심지어 이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했었던 이 김경목 그 검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의를 철회하고 복귀해라라고 해갖고 또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좀 양측의 갈등 진화에는 나서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제3자 입장에서 보면요. 결국에는 이제 중앙지검이 바라는 게 지금 수사팀도 감찰하고 하면 안 된다. 다 끝나고 할 거면 해라. 그 경위 조사하고 하는 것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 중앙지검 수뇌부 3명 정도로만 한정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왜 이렇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는지부터 해갖고 경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갖고 그 조사 대상을 일부로만 좁혔다는 거예요. 일선 수사팀 검사들 다 빼주고. 네네.
근데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검찰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 걸로도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특히 이제 영부인 소환 조사 관련해가지고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법적인 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정치적 의미를 봐야 되고. 네. 왜냐하면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은 이창수 검사장이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를 어디에서 조사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소환해서 필요하면 그 소환해가지고 조사해라.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제대로 된 규정은, 명확한 규정은 어디 있냐면은 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는 이렇게 피의자를 소환해서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거의 뭐 90% 이상인데, 그런데 검찰청에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때 피의자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창수 검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가 영부인, 피의자는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영부인이 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부인하고 피의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서로 이야기를 갖다 쭉 하다 보니까 제3의 장소, 뭐 경호처가 사용하는 그러한 건물에서 수사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을 했다. 그 판단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검사거든요. 네. 그래서 담당 검사잖아요, 주인 검사가. 그 정도 재량은 주인 검사한테 있는 거예요. 네. 예컨대 지난번에 이제 교통사고 크게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그때 수사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 피의자, 운전 잘못했던 그 뭐 과실치사나 그런 혐의를 받는 피의자도 다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꼭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찰청으로 그 다친 사람을 갖다가 입원해 있는 사람을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 돼.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검사하고 수사관이 그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문조사 했었죠. 그런 식으로 네. 이걸 갖다, 그런 정도의 재량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 정도 재량은 이창수 중앙지검장한테 있는 것이다. 이게 법적인 거예요. 네네. 그럼 이게 법적인 거고 이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치적 함의로 보면 어차피 영부인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낼 수밖에 없어요. 네.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디올백 관련해가지고 디올 파우치 관련해서는 그 법조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거지. 법의 규정이 있어야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거지, 법의 규정이 없는데 마구 처벌합니까? 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벌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인민재판이 가능합니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올 파우치는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이성윤이 1년 반 동안 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때 그냥 뭐 뉴스타파부터 해가지고 언론 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그때 중앙지검에서 검사들 여러 명 달려들어가지고 탈탈탈 털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밝히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에 와가지고 없던 죄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영부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 혐의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왕 그런 그 결과가 나올 건 뻔한데, 그러면은 모양이라도 어쨌든 영부인이 그냥 뭐 조사받는 그런 모양이라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저도 했고 아마 이원석 총장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네. 뭐 이렇게 그냥 그 국민 눈높이를 고려할 문제인데, 그런데 왜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치 법적으로 원칙이 잘못된 것이냐. 어떻게 검찰총장이 네. 자기 밑에 있는 부하 검사들이 원칙을 어기고 뭐 이렇게 수사를 갖다가 했다, 그러면서 뭐 법부라기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피의자는 무조건 검찰청에서 조사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에서 딴 데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은 혹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찰 사건 사무규칙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창수 검사장은 법적으로는 틀린 짓을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에서는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민주당 사람이라고 해도요,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해도요, 못 믿는다. 왜 못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이 검찰총장이 원칙 어겼다고 그랬잖아. 원칙 어긴 수사로 불기소한 거 아니야? 이런 공격을 왜 검찰총장이 스스로 자초하느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은 진짜로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사람은 저 사람 왜 이러지? 저 사람이 검사 맞나? 총장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도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시켜가지고 진상조사를 해라라고 네네. 했는데 그것도 이제 불응하겠다라고 이 수사팀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수사 다 끝나고 그러면은 해달라라는 네네. 식으로 불응하고 하니까 그거를 또 이원석 총장이 그러면 절충안을 자기가 또 내놔가지고는 그러면 중앙지검 그 수뇌부 3명만 일단 진상조사할게. 그러니까 이러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 오히려 그런 게 어정쩡한 스탠스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네. 그러면서 뭐 중앙지검 잘못한 거 없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원석 총장의 소신이 그러한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식으로 원칙대로 감찰부에 지시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원래는 감찰하려고 했다가 밑에 있는 부부장이 사표 낸다라고 하고 반발하니까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그냥 요렇게만 할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처음 여사 대면 조사 관련해서 논란이 나왔었을 때 네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뭐가 있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었구나 네네. 라고 하는 거를 또 새로 알 분들도 있었고 네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게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갖고 앗아갔던 건데 네네. 이게 지금까지도 4년 동안이나 복원되지 않았었구나. 왜 그렇지? 라고 이렇게 왜 4년 동안 어떻게 4년 동안이나 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됐던 거지? 왜 이런 상태로 방치가 된 것이지? 하는 거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된 건가요? 검찰청법에 보면요, 네. 12조에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 그 다음에 검찰청이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8조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이죠 벌써, 10월 19일에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라임과 윤석열 총장 가족 및 측근과 관련된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권을 지휘를 내리면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누가 타겟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타겟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잖아요.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불러놓고 지금 당신 부인이 수사의 대상인데 당신이 거기에서 수사 관여하는 것은 그건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 떼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맞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을 걸었는데 그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아라. 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이러한 수사 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조치에 수범자, 이걸 갖다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굴까?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왔냐면은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견이 일치를 해. 자, 윤석열이냐 검찰총장이냐로 나뉜다는 건가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만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게 이해 당사자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수사 지휘권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모든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데 갑자기 그 법무부 장관이 스탑. 이 사건에 대해서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왜 그러는데요? 물어봤더니 아이 그거는 당신 부인 관련된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총장도 그냥 뭐 맞습니다. 이렇게 수긍을 갖다 했던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김호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누구였습니까? 이원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이나 검찰총장이 바뀌었으면은 이 그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문제가 될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찰 내에서만 이거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원석은 그 검찰총장은 현직 검찰총장도 권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가가지고 저희 장관님 저 수사지휘권 좀 복원 좀 시켜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추미애 이후에 여러 명 바뀌었고 네네. 검찰총장도 여러 명 바뀌었는데 네네. 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계속 효력이 유지가 되어 왔다라는 거니까. 유지가 되어 왔다라고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하고 검찰총장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요번에 지금 뭐 검찰총장하고 네. 대립각을 세웠던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검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틀렸나 보지 뭐 틀렸는데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냥 외워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되는 그러한 그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그런 그렇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도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친야 성향의 매체들에서 집중적으로 요 근래 보도하기 시작한 게 네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달 초, 정확히 말하면은 7월 이달 7일입니다. 7일에 찾아가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해서 친야 성향 그 매체들을 중심으로 하고 나오더라고요. 뭐 JTBC에서도 크게 터뜨리고 한겨레에서도 크게 터뜨리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가 보죠? 글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이원석 네. 총장이라고 하면 아니 나는 수사 지휘권 있으니까 나한테 보고해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창수 검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 총장님 그 수사 지휘권 배제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뭔 소리야? 그거는 전전임 윤석열 총장님에 대해서만 그랬던 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추미애 장관의 지위는 추미애 장관한테 한번 물어봐. 추미애 의원한테 물어봐. 뭐라고 이야기하나? 추미애 자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사지휘권 배제는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만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의미로 수사지휘권 발휘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또 이원석 총장이 이달 초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하고서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쭉 하지 않다가 뒤늦게 네네. 이제 와서 이렇게 나서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원석 총장의 그 행동이 조금 미심쩍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컨대 이 사건만 지금 급한 사건입니까? 아니 다른 사건들도 똑같이 그냥 열심히 취임 초부터 열심히 했었으면은 이런 의심을 받지 않을 텐데 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그 다음에 왜 이제 그 총장 그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그 캐비넷에 3년 넘게 묵혀놨던 김명수 사건을 꺼내가지고 왜 지금 뭐 또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게 이원석 총장이 하라고 시킨 건지 아니면은 이창수 검사장이 지켜보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연초에 개인적으로 취재하다가 들은 거는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매우 막역한 사이인 동창분인데 네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여사 문제를 자기가 검찰총장 물러나기 전에 다 결론 다 내고 가겠다라고 네네. 하는 이 각오가 아주 이 굳건하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그러고 다 자기가 끝 매듭 짚고 나오겠다. 네네. 라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네. 아니 다 좋은데 네. 이원석 총장이 총장 역할을 언제부터 했다고 그랬습니까? 2022년 5월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아니 대통령의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칼같이 살아 있을 때, 서슬퍼렇게 살아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난 원칙대로 합니다라고 하면서 영부인 그 소환 조사하겠습니다. 그다음 결론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지 지금에 와가지고 대통령이 뭐 이번 총선 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여러저러 의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한 명이 생각이 나는 게 이준석 의원. 이준석 의원 관련해가지고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왜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빨리 해야 된다. 어떤 거는 뭐 감감하게 그냥 기억 속에서 다 잊어지는 것 같고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 총장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기 정치를 한다. 정치 좀 그만해라.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어차피 이원석은 검사를 더 하고 싶어도 9월 15일까지밖에 못해요. 네. 그 이후에 어떤 처신을 보일 것인가. 그냥 뭐 조용히 뭐 변호사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뭐 조용히 뭐 제가 봤을 때 이원석 총장은 학자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검찰은 검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골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검사할 때 딱 봤을 때 아, 저분은 그 무골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검사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원석 총장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거 봐도 그냥 졸립기도 하고 그냥 공자님 말씀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총장 그만두고 뭐 어디 석좌 교수로 갈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모르죠. 진짜로 뭐 어디 무슨 당에 입당해가지고 나 앞으로 정치하겠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지금 정치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한 하나의 사전 작업으로 밑밥으로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럼 엄청난 비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